자, 안녕하세요. 야, 우리 나중에 그런 것도 하자. 지각하거나 아무 말 없이 빠지면 벌금. 이거 이용료 대신 내기. 그래, 그런 거. 이거 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대답을 해야 돼? 대답? 안 돼. 알았어. 프리하게 합니다. 네. 왕자의 날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크게 5파트. 일단 첫 번째 조선 이전. 조선 건국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단 간단히 얘기하자면 왕자의 날 하면은 조선 전기에 이제 태종 이거 하는 게 또 어색하게 하는데 태종이 갈아엎은 거죠. 이방원이 정조준하고 싹 다 죽이고 갈아엎은 건데, 그래서 주요 인물 하면 일단 이방원이 있겠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다음에 정도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성계, 크게는 이 정도가 이제 주요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성계가 공양왕을 물리치고 왕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태조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공부되게 됩니다. 공부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제일 공을 많이 세운 애들 나오는데 신진사 대부세죠. 제일 대표적 정도전 있겠죠. 여기 좀 공을 많이 세운 애들이 있는데, 근데 얘들만큼 공을 많이 세운 인물이 하나 더 있죠. 이방원. 이방원이 이제 공을 많이 세우고, 대표적인 이방원이 조선 건국에 기여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정몽주 죽은 게 있겠죠.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어요. 정몽주가 얼마나 그 고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냐면은, 네. 사실 후반부에는 거의 정몽주 때문에 계속 고려가 돌아갔다고 와도 무방한데, 이유가 정몽주가 죽고 4개월 만에 조선이 건국됐어요. 근데 정몽주 아니면 다른 건 아무 그게 없었다는 거죠. 얘가 유일한 걸림돌이었는데, 정몽주가 뭘 했길래? 정몽주가 극진한 고려 지지파여가지고 끝까지 이제 명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성계 입장에서는 뭘 바라냐면은 힘으로 때리고 왕,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위셔도 해군 때부터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성계는 그렇게 하면은 민심이 좋지 않다고 우려를 해가지고, 공양왕이 마지막 왕이 스스로 태조한테 여기 왕 하세요? 하하 이렇게 된 해피엔딩을 원했는데, 그걸 계속 저지를 했죠, 정몽주가. 그래가지고 이성계 입장에서 이거 하나는 이길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성계. 어떻게 보면 이성계의 욕심이긴 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정몽주가 했는데, 정몽주가 꽤 잘 버텼어요. 정몽주가 끝까지. 그리고 그 공양왕인가 그 마지막 왕도 이성계가 좀 바보왕이라고 앉혀놓긴 했는데 끝까지 버티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공양왕 그 다음에 정몽주 해가지고 요 이성계 세력이 어느 정도 끝까지 대항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성계가 막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와중에 이성계가 말 타고 가다가 접질려가지고 굴러떨어져서 다쳐요. 그래가지고 집에 요양에서 몸을 좀 눕게 되는데, 정몽주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자기 세력들 다 모아서 지금 바로 테러한다. 태조 죽이고 요 정도준 죽이고 다 죽이고 고려를 지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정몽주가 공양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정도전하고 그 일파를 싹 다 유배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유배를 보내서 왕이 정몽주 편이니까 유배 보내야 됩니다. 오케이 하겠죠. 근데 이성계가 이거 있으니까 유배 보내면 다 죽일 거가 못하고 있었는데, 얘가 알아두었으니까 기회다 해서 이제 머리 쓰는 애들 다 유배 보내버린 거죠.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몽주가 죽여야 됩니다. 근데 공양왕이 여기서 좀 망설여요.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정몽주가 고안한 방법이, 그럼 곤장 때리는 걸로 합시다. 그러자 했는데, 곤장이 원래 이게 엉덩이를 때려야 되는데, 정몽주가 그 정도전 곤장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명심하게 곤장 맞은 사람이 살아있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때리란 말이냐면은 곤장을 허리에다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시를 합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나중에 정도전이
남은 고려파 수청을 다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허리 때려서 사람 죽이기. 그래서 정몽주가 이렇게 사람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던 와중에 이성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유배 갔다고 큰일 났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성계는 끝까지 정몽주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어요. 조선까지 정몽주와 함께 어떻게 정몽주를 설득시켜서 함께 하자 하고 싶었는데 애초에 정도전을 이성계한테 소개시킬 정도도 정몽주였거든요. 원래 친했어요. 정도전보다 더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성계는 끝까지 정몽주를 잡고 싶었는데 정몽주는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답답하게 보던 사람이 이방원이었고 그래서 이방원이 사람들 모아서 얘를 선축교에서 때려 죽였죠. 정몽주가 이제 다 정도전을 사람 보낸 다음에 말 타고 이성계 병문안을 가요. 혼자서. 이게 어떤 뉘앙스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성계는 날 죽일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 끝났으니 내가 이겼어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호랑이 속으로 아무 방비 없이 그냥 말 타고 갑니다. 병문안 가러. 그래서 이성계 집 가서 하하 오셨어 하면서 이렇게 둘은 되게 친하게 이야기해요. 아 괜찮으십니까? 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방원이 사람들 데려놓고 선축교에서 때려서 죽였죠. 갑자기? 정몽주네 이놈을 날 죽였어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방원이 다 때려 죽인 다음에 정몽주 시신 걸고 그다음에 이성계한테 찾아서 제가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성계 빡치죠. 왜? 같이 하고 싶었으니까. 네가 어떻게 그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냐 이건 불효다 하면서 이제 막 성원이 났는데 속으로는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성계 이방원 편을 들어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방원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건 효입니다. 이건 효예요.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불효다 효다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 와중에 이성계의 부인 강씨가 하면서 이제 이성계를 좀 말려줘요. 그래서 좀 가계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계도 이따 하고 일단 이 강씨 기억합시다. 강씨 둘째 부인이에요. 이방원 친엄마는 아니고 친엄마는 죽었어. 둘째 부인인데 새엄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정몽주가 죽고 이게 일사천리로 그냥 사사삭 진행돼가지고 조선 건국 이렇게 됩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이방원과 이성계 사이가 좀 멀어져요. 원래 이방원이 이성계가 아끼는 제일 아끼는 아들이었거든요. 이유가 이성계가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좀 살짝 무식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전부 자기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다 이것만 있지 요게 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좀 걱정이었는데 얘가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되게 똑똑했고 과거에 붙었어요. 과거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조선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 합격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왕들이 뭐 과거 볼 일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왕들 중에서도 과거에 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요건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멀어졌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왕이 됐다. 여기가 이제 조선 건국 이전이었고 이유가 이후인데 자 조선 건국됐어. 이제 뭘 해야 되죠? 일단 상부터 정리. 체제 정리도 해야 되는데 상도 줘야지. 상도 잘하는 사람들한테 상 주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공신을 만드는데 개국 공신이죠. 일단 첫 번째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은 이제 종이 같은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1등 공신 누구누구 2등 공신 누구누구 3등 공신 누구누구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1등 공신은 뭐 쌀 얼마, 땅 얼마 2등 쌀 얼마, 땅 얼마 이렇게 하면서 차등적으로 상품을 줘요. 근데 이 상품이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이어가지고 공신 한번 됐다가 인생 펴는 거예요. 팔자 펴는 거 우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당연히 뭐 정도전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같이 했던 뭐 조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신진사대부들하고 막 하면서 우와 만세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요 개국 공신 리스트에 왕자는 아무도 없었어. 왜? 왕자는 아무도 없었어. 이게
이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신할 때 이제 이방원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되게 많은 공을 세웠거든. 다 이제 이교 집안이다 보니까 아빠하고 같이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것도 많이 했고 하면서 이제 다 그런 무인적 기질이 있는 애들이었는데 이런 애들이 좀 권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왕자들은 분노했지. 심지어 이방원은 어느 정도까지 멀어졌냐면은 지방지로 갔어. 지방으로 가서 뭘 했냐면은 얘가 동부면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 선조들의 무덤 관리하는 역할을 해라. 왕자가? 이방원 보고 무덤 관리직으로 오는 거야. 지방 무덤 관리직.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그 개국 공신 누가 정하는 거야? 개국 왕하고 이제 사람들이 정하는 거지. 이제 누가 공신했다 정하는 건데 이런 공신 같은 거는 뭐 하나 있을 때는 다 정해. 태조는 왕자에 난 이후에도 공신이 정해졌고 세조가 개유정 난 다음에 공신했고 공신 리스트는 많이 있어. 중종 때도 공신이 있었고 근데 중종 공신 때도 살짝 좀 공신이 좀 변질돼가지고 좀 그렇게 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공신이 됐다 이랬는데 근데 이 공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좀 있어요. 그 공신이 돼서 빡 해서 됐다 했는데 쟤 누구지? 이렇게 되면 살짝 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인기도 많고 직접적으로 한 일은 많이 없지만 인기도 많고 좀 저 사람 공신을 지지할 만하지 이런 뉘앙스로 세워두는 경우도 몇 명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 내가 공신이 하면서 이제 저 사람 공신이면 다른 사람도 뭐 괜찮겠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막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보상 없다는 거에 왕자들이 좀 많이 화가 난 상태였고 그 중에서도 이방원이 제일 좀 화가 난 상태였다. 근데 이러던 와중에서 왕자들이 더 화날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가계도를 좀 그려볼게.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오지? 가계도를 좀 그려보자면은 태조하고 일단 첫째가 신의황후거든. 여기서 이제 아들만 할게요. 아들만. 딸 2명 있긴 한데 아들만 하자면은 아들 6명이야. 첫째 부인에서만 6명? 첫째 부인에서만 6명? 6명이랑 딸 2. 와.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더 많은 거지. 의자왕 그거 아들만 60명이잖아. 딸은 안 됐어. 아들만 60. 3,600명. 그 3,600명은 뻥이야. 첫째는 이방우 성 빼고 이거만 줘. 첫째 방우, 둘째 방과, 셋째 방울이, 넷째 방간, 방원. 방귀는 없어? 없어. 그다음에 방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둘째 부인이 신덕왕후 강씨. 아까 나오던 그 강씨. 그 사람한테도 이제 아들 2명 있거든. 이제 방번, 그다음에 방성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일찍 죽었어.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7명인데 아들은 주인공이 여기 있고 방원. 그래가지고 하나 좀 살짝 특징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은 살짝 해탈하는 신선 느낌. 맨날 술만 먹어. 난 정신이 많이 없어. 술만 먹어. 왕대 썸을 축하드려요 아버님. 난 술 먹어. 이런 스타일. 방과 착한데 좀 모자란 친구. 아빠를 닮아서 이거는 진짜 잘하는데 살짝 정치적 감각이나 그런 거 좀 떨어지고 되게 일단 착하긴 착해. 형과 동생들을 사랑하는 살짝 착하지만 모자랄 형. 욕심이 없어. 살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얘도 착해. 착한데 얘도 살짝 방과 닮아서 착한데 살짝 이런 거 없는 형. 얘 사실 좀 다혈질. 와 하면서 좀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런 좀 다혈질 느낌. 방원 방원 아까 말했듯이 계속 방원. 그다음에 이런 형들이 있고 그다음 방번 방석. 얘들 1살 차이 나는 신덕왕후 아들들인데 이때 당시 12살 11살이었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 이런 상황에서 얘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무덤 깎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자 책봉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데 태조가 나이가 좀 있었어. 왕 됐을 때부터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세자를 책봉을 해야 되는데 신덕왕후에서 좀 욕심이 생겨. 세자 누가 될까? 얘? 아, 얘는 근데 왕들은 다 알아. 이건 다 알고 생기긴 안 돼. 얘? 얘도 좀 그런데 아무래도 얘가 제일 좀 유력할 것 같긴 하다. 근데 내 아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왕? 그게 더 좋겠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자꾸 이제 태조한테 왕 시켜주세요, 세자 시켜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고 얘도 호호 알겠어 해가지고 이제 회의에서 세자 누가 할까요? 토론 회의에서 태조가 방번이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의 왕후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이땐 죽었다니까. 아 일찍 죽었어. 죽은 사람들 했잖아. 얘는 왕 되기 전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셌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는 잘해줬잖아. 얘가 얘한테 이제 좀 사이가 좀 멀어지지. 일부러 좀 살짝 더 좀 멀리하고 얘가 아무래도 제일 경기 1순위니까 이러던 와중에서 이제 방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얘도.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신하들이 놀라지. 얘! 얘는 유교 공부하는 애잖아. 유교 사회에서 세자는 첫째. 나라가 안정된 상태일 때는 첫째로 한 게 맞고 나라가 혼란하다 그럼 공이 많은 사람을 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호 아니면은 방원 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 신하들도 좀 첫째가 하든가 얘가 하든가 일이 낫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번 하니까 그것도 둘째 왕후 거의 몇째야 이거 완전 저버린 방번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이거 유교 사회에 어긋납니다 이거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 한데 태조가 그런가 이러고 있는데 신덕왕후의 울음소리가 들려. 우리 아들 왕 안 되는 건가 감정의 호소. 마음이 선 태조. 그게 막 먹혀? 아내를 사랑하잖아. 오케이 방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하들 긴급회의 방번이 맞을까? 이게 좀 아닐 것 같은데 하다가 정도전이 딱 나서 듣고만 있다 정도전. 차라리 방석으로 하자. 갑자기.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해. 방번 애가 성격을 좀 글러먹어서 차라리 방석이 낫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방석? 그래 방석으로 하자 해가지고 방석 당첨 세자 이렇게 됐어. 방석이 세자야. 다 놀란 거지. 그래서 이제 긴급회의 들어가 애들도. 얘가 막내가? 하면서 이제 또 성질 좀 얘 같은 막 성질 내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랬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왜 방석? 일단 태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왕이 됐다 보니 자기가 직접 이제 그래서 왕이 된 거잖아. 다들 내 말 듣겠지 아들들이니까. 살짝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테고 정도전은 왜 유교 공부한 사람이면서 왜 안 말리고 오히려 방석을 했을까를 봐야 되는데 정도전이 살짝 꿈이 있었어. 정도전이 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권 중심 나라. 뭔 말이냐면은 이제 왕이 있고. 김유란한테 전화 왔어. 그래? 네가 좀 다시 전화해봐. 역시 없는데? 응? 역시 없어.